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애니어그램 함께 하신 분들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곳은 강남, 핫한 강남.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왔던 강남에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라는 장소인데요. 이곳 와보시니까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인사 먼저 나누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모리알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샘 이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거인입니다. 네. 다 멋진 닉네임을 갖고 계신 네 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저희가 마스터반까지 마친다면 오래간만에 모였어요.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근황 좀 얘기하고 근황 토크하고 들어갈게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모렐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제 근황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제가 사고가 나서. 그러셨어요? 네. 어머. 그래서 차를 보냈어요. 굉장히 큰 사고인데 몸 괜찮으세요? 너무 멀쩡하고, 그 와중에서 이게 끝나고 나니까, 내가 애니어그램 제가 9번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차 안에서, 네. 다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약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주 내내. 네. 그랬는데 차 안에서 그 생각에 빠지다가 제가 이제 신호를 좀 놓쳐서. 어머나. 네. 그래서, 정말 9번 유형의 건강하지 않은 지점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구나. 그러셨구나. 네. 진짜 잠깐 통합, 비통합에서 6번에 약간 네. 걱정하는 쪽으로 잠깐 네. 빠지셨었구나. 빠졌는데 그게 그렇게 확 그게 사고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네. 뭐 무슨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언젠가는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네라는 생각이 왜 그 순간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는 뭔가 좀 마음이 되게 약간 고요해요. 와. 너무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차를 네. 보냈으니. 막 그 부분은 생각하면 너무 속쓰린데. 네. 아직 할부도 안 끝나고. 그 정도로 심하게. 진짜 네.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괜찮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네. 그러니까 한 2, 3일은 여기 이제 안전벨트 여기 했던 부분. 네. 네네. 여기가 이제 조금 옆 부분하고 목 있는 데가 네. 확 쫄려서 거기가 조금 뻐근하고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백이 빵 터지면서 네. 그 소리에 아마 제가 이게 놀랐구나. 놀라서 이제 머리가 이제 멍하고 이제 그게 한 2, 3일 갔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너무 멀쩡해서 신기해요. 네. 어쨌든 너무 다행이고 큰 네. 사고에 비해서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고 마음이 평온하다니 정말 다행이고. 네, 그게 왜 그러네요.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와, 어쨌든 진짜 평화롭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으신 줄 알았더니 큰일이 있으셨네. 이거를 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어떤 타이밍에 뭐 갑자기 꺼내기도 뭐하고 맞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잘 여쭤봤네요. 네. 그래도 알아야지 함께 또 얘기를 나누니까.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별일 없다니 또 다행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봄샘 유아님은? 네,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 마스방 끝나고 네. 뭔가 이제 아쉽다, 네. 더 하고 싶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책을 한번 통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1장부터 17장까지. 맞아요. 하루에 맞아요. 1시간 정도는 이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리하는데 한 1시간 걸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데 한 30분?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30분 정도 투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시간을 제가 거기에 마음을 집중을 해서 네.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많이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유형도 좀 제가 헷갈렸던 부분도 좀 제대로 잡고 네. 이제
아, 애니어그램 책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맨 마지막에서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계속 앞으로 밝혀 나가면서 자신을 만나는 거, 자신의 내면을 더 빛나게 하는 네, 거다라는 네, 맞아요. 걸 하면서 아, 이제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자꾸 잊혀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 애니어그램 책 보면은 연습 문제가 나와요. 자기를 본성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 프로그램 할 생각인데 더 가능하다면 이제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자기 유형에 맞는 연습 문제를 하고 1번 문제를 정말 해보고 뭐 느낌 나누고 이러면 참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스터반까지 마치고 나니까 애니어그램이 뭔지 이제 좀 희미하게 남아 보인다. 네. 네.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느끼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정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딱 저도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정리가 또 확 되네요. 그리고 왜 봄샘 유아님이 계속 마스터반의 특별반을 계속 만들라고 그때도 말씀 계속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는 때에 저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력이 되는 때 같이 또 모이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은 거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일 멀리 오셨어, 오늘. 그죠? 네. 어제 오셨다 그래서 더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전 울산에서 오신 거죠?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오는 길에 저희 친구들을 만나고 오늘 여기 참석을 했는데 저는 우선은 애니어그램 마스터반 끝나고 다시 좀 더 이렇게 봄샘 유아님처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제 끝날 때 이제 저도 생각이 이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정독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시간 될 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고, 네. 예, 다른 일상을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일상 속에 또 무언가 자격증도 따셨고, 그 사이에. 또 간호사셔서 또 교대 일 하시면서 아이 키우면서 부지런히 사시는 정말. 네. 그때 MBTI 자격증도 있었는데 그때 한참 블라블라 블로그 저희 블로그 1일 30호도 한참 할 때여가지고 1일 1포스팅 30일 하셨거든요. 30일, 뭐 안 하신 게 없으시네. 그것도 하고 한다고 좀 많이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네요. 이제 좀 여유 되시니까 조금 애니어그램 책 정독하셔도 될 시기가 이제 왔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마스터반 특별반 하면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나의 의지라는 게 이게 계속 갖고 가기가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하면 확실히 힘이 더 되는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해야겠군요.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심화반 또 한 번의 마스반 끝나면 같이 이렇게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심화반 3기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6분이 되게 알차게 하셨는데 제가 마스터반 한다는 말을 아직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진행해 보면서 함께 또 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그냥 다 처음으로 애니어그램을 잘 모르면서 들으신 분들은 뭘 하는 곳이지? 라는 생각도 들으실 것 같고, 그다음 뭐 기타 굉장히 성격 유형 이론이나 테스트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애니어그램이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MBTI를 최근에 하신 작은 거인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다른 것 같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MBTI랑 애니어그램도 한번 이렇게 거치듯이 수업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느꼈던 게 약간 자기 내면을 관찰하기 위해 MBTI 등 이런 이제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나 방식들이 있는데 제일 겉핥기식이 약간 디스크. 네네. 디스크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MBTI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애니어그램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MBTI도 이번에 제가 이제 공부는 했지만 약간
마음의 심리, 그러니까 심리의 선호에 따른 행동을 나타내는 그쵸. 거라서 이게 또 내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탐구하는 부분이 좀 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맞아요. 네, 많이 어렵고 뭐 공부해서 될 그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이거를 좀 탐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핵심을 딱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내밀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두 번 공부해서는 안 되고 네. 좀 꾸준히 해야 된다. 네. 그러네요. 또 느끼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셨는지 그 주변에서 뭐 마음 공부도 해보셨고 뭔가 글쓰기 위해서 공부도 해보셨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랑 이제 좀 같이 견주어서 얘기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신앙하고 되게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 맞네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뭔가 막 걸리고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성장하지 않고 다들 어느 지점에서는 멈춰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부분들이 네. 이제 애니어그램은 사실은 나에 대한 탐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해가 돼야 남도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그 지점이 오니까 되게 좀 마음이 되게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전에는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막. 그건 정말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신앙 공동체 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 기쁘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뭔가 홀리하고 위로받고. 근데 막상 그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상처를 받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공동체가 지금 3군데를 거쳐왔거든요. 성당을. 네. 근데 여기가 뭔지 모르게 되게 막 그 나를 막 건드려주는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되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굴러갔었는데 네. 여기는 뭔지 막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위에서 통제하려고 그러고 조정하려고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잘났어 막 이러면서 상대방들을 좀 존중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던 사람들이 여기 공동체에서는 많으니까 이건 뭐지? 그러면서 저도 또 걸리더라고요. 저도 넘어가지 않은 지점이 있고. 네. 근데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나에 대한 탐구가 일단 조금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정말 큰 거를 얻게 된 거네요. 네네. 네. 저도 그 공동체, 전 성당은 아니지만, 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스스로 갈등이 많았어요. 네. 그분들은 다 서로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질적이지? 라던가, 난 왜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저를 스스로 정죄한 적이 많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를 돌아보고 그들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그게 많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거 저도 겪었는데, 네. 모래알님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중심이 딱 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내가 내 중심을 세워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또 자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전에는 안 했던 것들이 내가 내 중심을 갖고 네. 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픈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보고 있어요. 뭔지 이해할 것 같아요. 네네네. 9번은 웬만해서는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고. 네. 저는 남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나불나불거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을 끊어가면서까지. 네. 그래서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아가 있는데 네. 평화로우려고 안 하던 거를 네. 나이 드니까 이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그전에는 막 이랬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이 그냥 그 사람은 그 색깔이야. 네. 그래서 존중감이 생기고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그 사람이 또 사랑스럽게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큰 걸 얻으셨네요. 굉장히 큰 도움을 애니어그램한테서 받았습니다. 와, 진짜 감사한 도구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봄샘미아님도 네네. 저도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이렇게 한번 유추해보고 생각해보고 성찰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누구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맞아요. 거고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책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연습 문제 자기를 밝히기 위한 연습 문제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거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거울에 먼지가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계속 닦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흐려지는 것처럼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그냥 배웠다. 이거를 끝나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물지만 이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자기가 계속 리뷰하고 성찰하면은 네. 정말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 책 지은이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생활 속에서 수행해 나가라. 네, 그래서 그 지점은 저는 참 좋게 받아들였고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래. 기록으로 남기면서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좋네요. 그걸 또 실천하셔서 하나씩 다 한 장씩 공부를 지금 마치신 상태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와닿으셨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그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범인데 제가 배워주셔서 유형이어서 그래. 네, 감사하고요. 또 그런 영향이 또 저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또 막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저도 한번 복습이 됐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마스터반에서 했던 게 스스로를 좀 찾아가는 거를 했어요. 우리가 기초반에선 아주 기본적인 틀을 좀 배웠다면 심화반에서는 조금 변형된 유형들, 뭐 하위 유형이나 아니면 혼입이언이나 하모닉 유형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했었고, 마스터반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훑었으니까 자기를 좀 성찰해보자 해서 제가 첫 번째 과제, 첫 시간 마치고 과제를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나도 나지만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아이가 좀 보이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나의 유형대로 아이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나도 모르게 부딪히는 게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자각하고 엄마한테 막 요구하기도 하지만 주눅 들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따라가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테니까 아이가 듣고 싶은 걸 한번 뭐 직접 얘기해도 좋고 멀리 있다면 뭐 문자로 해도 좋고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뭔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혹시 그 삶 속에서 변화 같은 거 아이랑 관계에서 변화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이와의 관계는 네. 그 이전에부터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아이들한테서 저는 약간 스승 역할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거기 안에서 제가 멈칫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와서 그런지 네. 이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뭐 달라졌다 이거는 없었던 것 없으시구나. 같아요. 그 전부터 좀 자녀의 어떤 니즈나 이런 걸 좀 눈여겨보셨었나 봐요. 눈여겨보기도 했고 저 네.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 안에서 그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주제를 주고 묵상을 해오는 거였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하고 이제 화해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서 그런지 네. 그게 이제 조금씩 돼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미리 하셨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이네요. 네. 알고 계셨으니까. 아주 크게 그냥 네. 당했죠. 아, 그런 적이 한번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조금 네. 사복음서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는 복음서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서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 주었던 주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주에 이제 그거를 묵상을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둘째 아이가 굉장히 활발한데 어머님 이 아이의 활발함은 건강한 활발함이 아니래요. 아. 그래서 어머님이 좀 집에서 좀 더 사랑을 많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선생님 저 사랑 많이 주고 있어요. 관심 되게 많이 써주고 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머니 더 관심을 주셔야 돼요.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내면의 소리인지 이게 물리적인 소리는 아닌데 이 뒤에서 나는 느낌의 어떤 소리가 너 왜 자꾸 변명을 해? 라는 소리가 싹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갑자기 제가 막 울컥 올라오면서 그 저보다 나이 어린 선생님 앞에서 전화통 붙잡고 네. 막 흑흑거리면서 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선생님 맞아요. 제가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딱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아이한테 사과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뭘 하면은 엄마가 뭐 그랬잖아 그러면은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진심이 담기지 않는 화해는 사과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저만 몰랐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이후로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니까 아이 눈이 깜짝 놀라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뭔지 모를 이렇게 마음이 되게 아이한테 열리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냥 얘는 그냥 얘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조금씩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열고 그러면서 이미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을 조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요. 그거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생활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하는 말 안에서 또 내가 애들한테 어떤 언어를 쓰고 있지라는 게 또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아주 어렸을 때는 어느 날 애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니까 자주 쓰는 말이 아이 짜증나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저 소리를 하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전하고 지금하고 그 문자를 보내는 시각 이후로 뭐가 많이 달라졌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미 네. 해오셔서 네. 그 아이들 얼마나 또 행복하게 엄마랑 교류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그렇다고 막 무슨 막 이상적인 그림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일상은 일상인데 그 네.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게 퍼펙트한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멋진 집이네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때 네. 그러니까 성격 유형에 맞는 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7번 유형이면 7번 유형에 맞는 메시지. 근데 제가 그때는 아이들 유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제 숙제는 못 했는데 그게 네.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말로 했죠. 그래서 너 엄마가 보니까 너 이 유형인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맞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걸 쭉 있더니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우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이제 얻어 쳤으니까 그거를 보내줬거든요. 네. 보내주면서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뭔가를 알아가는 거는 해상도를 이렇게 넓히는 거다. 높이는 거다. 네. 그래서 엄마는 이게 외적인 해상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자기의 내면적인 해상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내면을 아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줬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집에서 좀 고상한 편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네. 엄마는 이렇게 고상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도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마 왜 그런 소리 이런 게 아니라 알았어 엄마.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애들은 또 막 그거 왜 엄마 왜 그런 얘기 왜 해 이런 게 아니라 저랑 그런 피드백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알겠어요 엄마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새로 공부하면서 아이들 성격 유형을 파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들은 7번 유형. 딸은 4번 유형. 아, 그렇구나. 네네. 오, 그걸 아셨으니까 상당히 다르다. 엄마는 1번이고 네네. 아들은 7번이고 딸은 또 4번. 딸은 4번이고. 네네. 남편분도 7번요. 7번이란 걸 아셨고. 네, 7번인 걸 알았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다 다른데 그 와중에서 알고 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러시구나.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터전이 됐다는 건 그렇게 살아오신 거니까 그것도 되게 멋지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네. 활용을 했다기보다는 네. 조금 더 그냥 아이를 이해를 하는데 제가 중요하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제를 할 때도 둘째는 제가 이제 7번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첫째는 9번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7번 유형이 생각보다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 둘째의 성향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게 뭔가 재미를 느끼면 막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네, 맞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뭔가 적당선을 모르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유달리 더 심한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얘 7번 유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약간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쑥 하고 네, 안정을 시켜서 아이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약간 그런 이제 게 생기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은 항상 제가 살면서 평생 탐구해봐야 할 과연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해부를 한번 해보고 죽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참 신기해요. 집집마다 그래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항상 저희 남편이랑 정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예전에 한번 애니어그램 책으로 말고 네. 테스트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1번이 나오네. 진짜요? 네, 저랑 같은 1번인 거예요. 오. 근데 전혀 다르거든요. 뭔가 상황을 보고 생각하는 패턴이 이런 것도 다른데 그럴 수 있죠. 네. 1번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나랑 같은 유형이라고. 1번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1번 유형일 수 있는 거는 네. 1번은 기준이 자기 기준이잖아요. 6번과 다르게. 내 기준대로 사는 사람인데 네. 내 기준에 굉장히 성실하게 알차게 사는 사람인데 기준은 다 자기 마음이거든요. 6번과 달라요. 6번은 사회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1번은 내 기준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를 아직도 조금 못하는 약간. 그러면 네. 남편분도 만만치 않게 열심히 사는데 다른 쪽으로 고집이 좀 있으시겠네요. 열심히 전 안 산다고 생각했는데. 성실도가 너무 높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기준이 너무 맞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그냥 노멀하게 하고 있는 건데 제 기준으로 저희 남편을 보니까 항상 저 핫발이었던 거예요. 50점도 안 되네 이렇게 봤구나. 50점도 안 줬어요 저는. 20, 30점도 그 정도로 줄똥말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하니까 조금 네. 사람에 대한 이해는 되니까 네네. 다시 어떻게 나랑 같은 유형이지라는 걸 고민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찾은 거는 네. 제 기준이 너무 높다. 이거를 좀 많이 이제 제 눈을 많이 낮춰야 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깨닫고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런 엄마를 둬서 이런 와이프를 둬서 힘들겠구나. 예, 저희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나의 그 나만의 기준 때문에 네. 많이 힘들었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건 최고 경지인데 그래서 나를 깨달은 그래서 이제 건데. 스스로 이제 방법이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나아졌나 네. 생각을 했더니 100번 잔소리할 거 90번만 하고 10번만 하는 게 아니라 90번.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들한테 네. 이제 잔소리할 거 100번 할 거 50번만 하고 네. 예, 이제 50번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냥 방문을 닫고 네, 그냥 제가 제 방에 들어가 버리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았을까. 네. 그러네요. 와, 이거는 가족 안의 평화를 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의 기준이 높다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 다 객관적이진 않잖아요. 자기 그렇죠. 주관적인데 제가 볼 때 체력도 되시고 작은 거인님은 체력이 일단 완전히 되시고 열정이 엄청나고 그걸 또 뭔가 해보고자 하는 호기심도 높고 이게 모든 게 다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따라가요? 다른 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눈에 안 찼을 수 있겠다 싶네요. 그거를 이제 이해해 주셨으니. 와. 그러니까 항상 과제는 네. 저는 항상 과제가 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저를 먼저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네. 그걸 먼저 깬 다음에 네. 그래야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시작은 저희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된 의문들인데 뭐가 문제지? 네가 틀린 거야? 내가 틀린 거야? 이렇게 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작된 문제였는데 네. 공부를 계속하고 내면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무조건 저를 먼저 좀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서 이제 생각을 네. 그 생각을 이제 남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기준을 아예 그냥 덮었죠. 네. 그래서 그냥 나만 제대로 알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자. 더 욕심내지 말고.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그 나를 좀 이해하고 제대로 통찰하면은 내 내면에 너무 많은 그 흠집과 잡티가 보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뭐랄까 유해지고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다 비슷한 약간 느낌인데 저도 저희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딸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저희 딸은 무언가를 하나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되게 집요하게 묻는데 그게 숨막히게 집요하게 물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얘는? 평소에 괜찮은 애거든요. 되게 뭐 순둥순둥하고 괜찮은데 뭐가 자기가 딱 걸리는 게 생기면 그거를 너무 집요하게 따다다닥 따지면서 물어요. 그러면 저는 또 그게 힘든 사람이라 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걔가 이해가 안 됐고 얘 진짜 성격 이상한 거 아닌가? 막 그랬는데 이 아이는 6번 유형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 굉장히 불안하고 대부분은 저희가 안전막이 돼주었지만 자기가 궁금하거나 어디서 좀 불안을 느꼈을 때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거를 예전 같으면 이해를 정말 못하던 거를 그 아이 이제 파악이 되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얘가 이게 명확해져야지 지가 편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구나. 예전엔 그 물음을 제가 접했을 때 저의 치유가 안 된 저 상태에서는 나한테 내 탓한다고
엄마 탓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렇게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싫고 막 따다닥 묻는 게 싫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가 궁금해서 저러는 거구나를 이해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아이도 이해가 되고 그랬던 저도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애니어그램상의 6번이다. 얘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도 있지만 또 MBTI적으로 보면은 MBTI도 같이 알면 되게 재밌는 게 I, E 그러니까 외향, 내향 있고 그다음에 N 직관이랑 S 감각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지점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는 N이고 좀 크게 그림을 보고 장그림을 못 보는 편이고 저희 아이는 S거든요. 상당히 세밀하고 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때 그 부분에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저희 딸은 알아듣게 얘기를 하라고 막 이러면서 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러고 저희는 대충 얘기하고. 그래서 그 지점도 되게 재밌었어요. 알고 나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저희 남편은 5번 유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늘 에너지를 아끼고 엄한 짓을 안 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사고를 안 친 사람이라도 고마워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돈 쓰고 뭐 하고 막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해. 왜냐하면 아껴야 되니까 내 에너지와 모든 거를. 그래서 그건 땡큐인데 가끔은 운전하다가 너무나 위협적으로 운전한다고 느껴요. 다른 차들이 확 끼어들거나 그러면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이 사고 유형의 안전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구나 불안을. 그래서 그 이후에 이해가 됐어요. 이게 내가 어디서 감정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과도하게 힘들고 느끼는 것처럼 이 남편은 다른 부분에서 힘들고 예민한 걸 느끼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 쫌생이 같은 이 마음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면서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진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가족 내 평안을 유지하는지 그걸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